안녕하세요.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딱 이거일 겁니다.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었던 종목인데 여기서 다시 한 단계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미 좋은 뉴스는 다 나온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지금 시장이 현대차를 어떤 프레임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자, 예전에는 현대차를 그냥 완성차 회사라고만 보는 시선이 좀 강했습니다. 차를 얼마나 팔았는지, 미국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환율이 얼마나 받쳐주는지, 이 정도로만 평가받던 종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관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미국 현지 생산 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굳히느냐,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쪽에서 실제로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고 삼성동 GBC 같은 상징 자산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겹치면서 현대차를 다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최근 움직임들을 좀 보면 현대차는 단순히 신차 한 대 잘 팔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관세 압박이라는 거대한 외부 변수, 그리고 삼성동 GBC 개발계획 수정 가결이라는 상징적 이벤트, 엔비디아와의 자율주행 협력 확대, 그리고 3월 판매 실적까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재료들이 연속적으로 붙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아주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거니까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미국 관세와 현지 생산 내용인데요. 자, 최근 시장이 현대차를 다시 강하게 보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미국 통상 압박이 다시 커지는 구간에서 현대차가 이미 준비된 카드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카드가 바로 조지아 메타플랜트 HMGMA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동차 업계 전반에 다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미국에서 많이 파는 회사일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역시 미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관세 이슈가 곧바로 실적 우려로 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이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은 이미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고, 그 핵심 축 가운데 하나가 조지아 현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팔 차를 미국에서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 하나 더 세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세 리스크, 물류 리스크, 공급망 리스크를 한 번에 낮출 수 있는 카드라는 뜻입니다. 자, 자동차 업종은 이제 예전처럼 생산은 한 나라, 판매는 다른 나라, 부품은 또 다른 나라에서 다 끌어오는 방식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통상 정책이 바뀌고, 환율이 흔들리면 원가 구조가 흔들리고, 지정학 리스크가 생기면 물류 시간이 늘어납니다. 결국 글로벌 완성차 기업일수록 이제는 지역별로 생산과 판매를 맞추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현대차는 최근 뉴스 흐름에서 보듯이 바로 이 부분을 시장에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삼성동 GBC 개발계획 수정 가결입니다. 자, 서울시는 4월 9일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 단위 계획 및 현대자동차 부지 특별 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만 말하면 그동안 오래 묵혀있던 현대차 삼성동 GBC 사업이 다시 본궤도로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건물 개발이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의 상징성, 서울 강남 핵심 입지의 자산 가치,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룹의 비자동차 가치까지 묶어서 보여지는 프로젝트입니다. 시장이 왜 이걸 좋아하느냐? 오랫동안 지연되던 프로젝트가 다시 움직인다는 점, 이 자체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겁니다. 또 현대차가 자동차 제조기업을 넘어 도시공간과 브랜드 경험까지 설계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가치 재평가 관점에서도 다시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미래차 프리미엄을 다시 붙일 수 있는 뉴스, 바로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입니다. 3월 중순 발표된 내용을 좀 보면 현대차와 기아는 엔비디아와 협력을 확대해서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엔비디아의 레벨 2 이상 자율주행 기술을 일부 차종에 통합한다는 점, 다른 하나는 모셔널 로보택시 서비스의 레벨 4 역량 고도화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켰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이제 기계 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엔진을 만드느냐만으로는 차별화가 안 됩니다. 누가 더 많은 주행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실제 차량과 서비스에 연결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현대차는 이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체제로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협력 확대는 바로 그 실행 신호로 익힐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3월 판매 실적인데요. 현대차는 4월 1일 날 2026년 3월 글로벌 판매가 총 35만 8,759대로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는 6만 1,850대, 해외는 29만 6,909대였습니다. 자, 숫자만 보면 아주 강한 성장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감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증감률보다 내용입니다. 최근 자동차 업종은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지역별 정책 변수, 관세와 공급망 이슈, 친환경차 전환 과정의 비용 부담까지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현대차가 큰 충격 없이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연결되는 게 바로 주주 환원 정책인데요. 현대차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주주 환원율 3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연간 최소 배당 1만원, 그리고 3년간 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동차 업종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사이클 업종으로만 보면 멀티플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배당 가시성이 높아지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병행되면 이 종목은 성장주와 가치주의 성격을 동시에 띠게 되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엄청난 급등으로 올해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2월 27일 날 68만 7천 원까지 찍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빠지면서 저점 부분을 계속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확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구름대를 정확히 지지해 주면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차트 흐름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도 단기적으로 이 매물벽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지금 나왔고, 그리고 나서부터 구름대 안쪽에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구름대만 잘 지켜준다면 추가 상승 역시 가능하다라는 이런 자리로 보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대차는 지금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진 종목입니다. 하나는 실적과 현금 흐름이 받쳐주는 본업이 강한 대형주, 또 다른 하나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그리고 공간 자산 가치까지 붙는 미래 스토리주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을 찾고 우리가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봐야지 결국 내 계좌 사이즈가 올라가는 건데요. 이런 종목들, 이런 정보들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수익도 많이 받아보시고 좋은 정보들, 그리고 여러 기업들의 가치, 이런 내용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보 좀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제목 클릭하면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는데요. 이 설명란에서 정보 공유방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요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던가, 댓글에도 댓글창에도 저희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요. 입장 신청하시면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앞으로 보실 포인트는 좀 간단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관세 정책이 더 강해질 때 현대차가 얼마나 잘 방어하는지, 조지아 메타 플랜트가 얼마나 빠르게 안착하는지, 엔비디아 협력이 실제 차량 기능과 서비스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그리고 GBC 이슈가 단순 뉴스가 아니라 장기 가치 재평가로 이어지는지, 이 네 가지만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할 거고요.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보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